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좌파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요, 우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라도 너무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이 진짜 많이 늘어나요. 공무원이. 당장 보세요. 지방 공무원만 보자고요. 중앙 공무원 말고 지방 공무원만 일단 보자고요. 보면 보시다시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이 무려 5만 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2014년에 29만 5천 명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34만 6천 명이에요. 34만 6천 명. 5만 명이 넘게 늘어났죠. 5만 1천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도 그래요. 14조 8천억 원에서 19조 5천억 원이에요. 19조 5천억 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도. 실제로 보면요,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의원이 국회에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지방공무원 5만 명 넘게 늘어났다. 그리고 돈도 4조 6천억 원 더 들어간다. 그러면 증가율은 어떻게 되느냐? 2014년에서 2015년에 2.27%, 2016년에 1.74%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잖아요. 이게 완전 폭증합니다. 2018년 4.34%입니다. 2019년에는 4.63%로 엄청나게 뛰었고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정부담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재정부담이. 제가 제목에 공무원 폭증 빚 30조 허덕허덕 이렇게 썼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지방 채무가 29조 8천억 원입니다. 29조 8천억 원. 이게 작년 말 기준입니다. 작년 말 기준. 아마 올해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지방 채무가. 인건비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지방 채무는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군구 이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226개. 226개 중에서요, 인구가 줄어드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73%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26개 중에서 165개가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늘어나요. 그러면 비용은 더더욱 늘어나겠죠.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결국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돼요? 국가 재정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상태로 몰리게 됩니다. 어떤 데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군구 중에 말입니다. 226개라고 그랬죠. 그 중에요, 거의 절반. 113곳, 딱 절반이네요. 113곳. 딱 절반이요. 지방세 걷어갖고, 지방세,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지방세를 거두어서요, 인건비도 해결 못한다고 해요. 인건비도. 지방세 걷어서 인건비도 해결을 못하는 데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수두룩.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시 단위에서는 15곳, 구 단위에서는 29곳,
지방세에 대해서 전혀 감당을 못하고요. 군 단위에서는요. 군 단위에서는 10곳 중에 8곳이 이게 인건비 감당 못합니다. 인건비 감당.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표로도 보면 인구는 줄어들잖아요. 공무원은 늘어나. 대구도 그렇고 강원도 고성도 그렇고 인천 동구 울산 동구 전북 고령 다 비슷비슷합니다. 인구는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요. 안 그래도 적자인데. 이게 결국은 나라 빛이 된다는 거예요. 국가 채무할 때 여러분 국가 채무할 때 840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40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국가 채무가 바로 이 중앙정부의 채무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값입니다. 그게 840조라는 거예요. 그게 840조. 그러니까 국가 빚은 계속 공무원이 지금 계속 정원되면 정원될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국가 빚은 끝나지 않는다. 지방정부에 30조 갖고 허덕허덕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고요? 지방정부에도요 공기업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에도 공기업이 있어요. 중앙정부의 공기업 이러면 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만 200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빚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25조에 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정부의 공기업도 빚이 많은데 이 빚의 통계는 없어요. 제대로 나온 게. 아마도 지방정부의 빚이 30조에 다다른다면 지방공기업의 빚도 꽤나 될 거다. 적어도 중앙정부하고 공기업의 빚을 보면 한 60% 가까이 되잖아요. 60%. 525조 840조니까요. 60조가 넘죠. 훨씬요. 그러면 60%가 넘죠. 그러면 지방에다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대입했을 경우에 30조에 60%면 18조에 18조. 지금 지방공기업의 빚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 국가 빚은 천정부지로 넘어가고 결국은요. 이제 지방에 대한 정부가 지급해주는 중앙정부가 지급해주는 특별교부금이 없으면 아마 지방정부도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도 망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지방정부가 망하는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세 걷어서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지방정부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어려워지는 만큼 지방정부에 내려가는 교부금은 줄어듭니다. 지방정부에 내려가는 교부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 군, 구라고 이야기하는 기초자치단체 전국에 226개 여기 중에는 망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각보다가 빨리 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중앙정부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특별교부금이 줄어들고 경제가 꼬꾸라지면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런 결국 재정 중독이 난 좌파가 가지고 있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그 부메랑이 어디부터 닥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방정부에도 닥칠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